저 뭐 한상진 기자가 이러저러하게 특히나 이 법조와 관련된 이 탐사보도와 관련된 사건에 많이 연루도 돼 있고 취재도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는 하고 가시죠. 자,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이미 시간은 지났고요. 이미 시간은 재판도 지났지만 우리 방송 시간도 지났습니다. 진짜? 예, 지났는데 절반도 못했는데. 예, 절반도 못했습니다. 자, 10분 동안 딱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관이 쏘아올린 검찰 내란 개입 의혹의 진실. 네. 이것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덕수 씨가 1심에서 23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국무총리였는데 네. 법무장관이었었던 박성재 씨가 1심에서 25년이 나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가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국무총리보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서 박성재가 더 중한 형이 나와. 한편에서는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조성식 기자,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 참 검찰 취재 무지하게 한 사람인데. 그렇죠. 끈끈하시죠. 예, 끈끈하시죠.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예. 했는데 특검이 판단한 것, 재판부가 판단한 것,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을 이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좀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알려진 건 그럽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이후에 박성재가 검찰과 법무부에 전화를 합니다. 예, 직후에. 그래서 수용 시설을 점검해라. 예.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들 명단 짜라. 예.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특검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행위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재판장께서는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당시 그 검찰총장이나 당시 그 전화를 받은 뭐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했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내역을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희는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받고 이걸 가지고 대검에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착착착착 돌린 것들이 막 쩍쩍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쭉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교정본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판장께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화 한 통 했고 그냥 저쪽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뭉갰고 이게 아니네. 실행이 됐네. 그렇죠. 실행이 됐고 진짜 기획이 작동을 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화 한 통 하고 뭔가를 의도하고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네. 형량을 높여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따로 있어요. 어떤 그 얘기를 뭐 시간 얼마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국무위원들이 10여 명 들어옵니다. 근데 다 같은 국무위원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물리력 말하는 거죠. 물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경찰력 있겠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그 자체가 그냥 권력기관이고 무력기관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즉 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죠.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등장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은 논외로 하고 거기는 그냥 아예 논외로 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예 핵심 세력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직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980년 광주 학살이 벌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때 때도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군인들보다도 그때 광주에 내려가서 진짜 총을 쏴서 양민을 학살한 사람들보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훨씬 더 중한 죄를 받았어야 된다.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국무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권이라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중앙형을 내린 이게 한덕수는 기껏 해봐야 했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인데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자기보다는 덜하잖아요. 부작위가. 그렇죠. 자기가 훨씬 더 나쁜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작위 범죄자인 한덕수보다는 자기 범죄자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온 건 전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이 매우 전 합리적이고 이번 내란을 다루고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난 좋은 판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봅니다. 근데 재판에서 저는 이렇게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 네.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 요 기사를 쓰시고 난 다음에 조성신 이 기자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지 않았었겠어요. 예, 예. 이제 통화해서 이제 그 전에도 후에도 이제 전화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 결정이 나온 뒤에 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이제 반응이 나올까 자기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실 조은석 특검하고도 특수관계 그렇죠. 시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은석 특검 쪽에서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판결이긴 하나 기분은 좋지 않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소를 해서 어쨌든 이게 재판을 끌고 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었던 것까지 재판장이 딱 집어낸 거죠. 그걸요. 딱 집어내가서 네, 맞습니다. 그 1심 판결 딱 내고 나니까 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여기서 의미 중요한 있는- 건 동의할 수밖에 없군요. 네, 동의할 수밖에 없고 예. 굉장히 훌륭한 판결이나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본인들 하는 말로 유감이다라고 유감이죠. 했겠죠.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조성혁 씨한테 이제 듣고 제가 이제 굉장히 웃었던. 네, 그리고 한 있습니다.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대목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와 그 대검에서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 수원 쪽 검찰관부.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이야기했던 혈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계엄 때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여기서도 강백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거 우연치고는 그러니까 권순정 수원 고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도대체 왜 등장을 하느냐? 그리고 수원이 왜 등장을 하느냐? 공교롭게도 과천에 중앙선관위가 있고 수원지검 관할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전화한 이 라인들은 또한 윤석열의 라인이었다.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혐의는 그죠? 아니에요. 혐의는 아닌데 제가 여기다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과천이 수원지검 관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검에 자기들 소위 말하는 친윤검사들이 많이 있어서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아니 단순하게 이럴 수 있어요. 수원지검 관할에 과천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원지검에 연락한 거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피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 사건 이게 내란 사건이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혹은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무슨 뭐 잡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란까지 일으켜가면서 선관위를 뒤지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관할검찰청을 따졌다고요? 하필 또 그날입니다. 하필 만약에 계엄 날입니다. 선관위를 털어서 뭔가 포렌식 이런 걸 하려고 했었으면 대한민국 검찰의 포렌식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검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이기도 하고. 중앙지검이기도 하고. 그럼 대검 중앙지검에 전화해서 거기 있는 인력들을 차출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수원에다가 이게 선관위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 그러면 방첩사는 선관위 관할이어서 방첩사 군인들 보냈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또 밝혀져야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 깊고 어려운 그렇죠. 또 이런 걸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원지검이 관할이어서 수원지검에 연락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다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내 새끼들이 많은 곳이고 믿을 수 있는 애들이 거기 다 있어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맡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닌가라는 가설 정도는 세우고 우리가 이 수사를 추가 지켜볼 수사를 수 해야 있다. 된다. 실제로 판결문에 지금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장하기 말씀드리는 때문에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한상진 기자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신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번에 그 민정수석이 된 한찬식 예. 민정수석과 관련돼 가지고 진짜 생각도 많고 고민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좀 꼭 하려고 나름 준비도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꺼내지도 못하고 꺼내지보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작진은 지금 얼굴이 하얗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 죄송합니다. 지났기 때문에 참고로 이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그렇죠. 진행자 책임입니다. 진행자 책임이고요. 오늘따라 진행도 아까 지적하셨죠? 왜 이렇게 버벅이냐? 진행도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였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주말에 이틀 다 쉬는 날이어서 지금까지는 뭐 일요일 날 근무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잘 쉬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을 만나고 돌아오신 한상진 기자와 함께. 잠깐만요. 가만있어. 다음 주 금요일이 7월 7일 이후인가요? 아니지 않나? 다다음 주 아닌가요? 그럼 뭐 다다음 주에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찬식 얘기 잠깐 좀 할 수 있게 꼭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